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 홍도 육교 지금 이 고장 차량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CCTV를 봤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용전 사거리에서 홍도 육교 방향, 이 용전 사거리에서 현암교 방향입니다. 홍도 육교 오르막 지점 1차로에 지금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차량들이 일단 1차로로 왔다가 2차로로 빠져나가는데 육교 아래쪽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과 1차로에서 비켜서 2차로로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 대표님. 네네. 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건설 등과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다 이렇게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항소를 하는 명분은 무엇인지요? 우선 이 배경을 보니까는요, 이 도시공사가 이 후순위 협상 대상자하고 법적인 다툼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앞서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또 다른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이 실시설계 용역 등을 수행 중인 이 도시공사하고 우선협상단자 먼저 이 계약을 한 롯데건설하고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조금 늦춰질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국토부의 여형구 이 2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통 시점에 대해서 4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5일 날 호남 고속철도 시승 행사에서 개통 시기를 이제 3월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한 달 정도는 늦춰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개통 시기 늦춰지는 것하고 최근 지역 간의 갈등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관 지어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KTX 서대전역 경유를 갖고 호남권 쪽에서는 이 저속 운행을 하느라 한 45분은 더 걸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또 대전 쪽에서는 교통 수요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코레일이 호남선과 전라선 이 82편 가운데 현재 18편 정도를 서대전역 경유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짜놨는데요. 여차관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운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 가운데 호남 고속철도의 도입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런 영향, 그러니까 서대전역을 경유로 인한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또 운행 계획보다 이 편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남 고속철과 관련해서 이용 계획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저속철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경제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요. 이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이용객 수요 예측 조사 자료를 보면은요. 이 호남권 노선으로 분류되는 광주 송정역에서 서대전역까지 매일 한 4669석이 이제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예측 수요에서는 하루에 3519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매일 한 1150석, 그러니까 만석 정도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 운행될 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3억 9천만 원 정도가 이 환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호남선 가운데 일부 열차는 저 광주 부근까지 좀 가서 목포로 내려가는 것과 여수 쪽으로 빠지는 그렇죠.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노발대발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수, 광양, 순천 이쪽에서 그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대전 이 사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예 좌석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 말은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대전, 전주 이 구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현 상황이 이 정도인데 서대전 역조차 거치지 않게 되면 텅 빈 좌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만약이지만은 이 지금 이 철도 호남선 KTX 구간 이용객 중에서 이 대전권 이용자가 30% 차지하는데요. 지금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면은 빈 좌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속철 논란보다는 이 텅 빈 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수익 악화가 뭐 불보듯 뻔한데 수익이 또 악화되게 되면은 호남선 이 고속철 개통 이후에 이 코레일 측에서는 이용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은 이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좀 합리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보여집니다. 예. 역시 교통 관련 소식인데요. 대전시의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이 2014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 자료인데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교통전문기관에 맡겨서 17개 시도의 이 교통문화 지수를 평가했는데 대전이 86점을 받아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렇습니다. 이 분야 조사를 봤더니만 운전 행태라든지요. 또는 교통 안전 또는 보행 행태 그리고 교통 약자에서 4개 영역에서 11개 이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점유율 같은 경우가 지금 대전 1위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 비장애인들의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러니까는 이 주차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됐고요. 또 안전띠 착용률도 전국에서 2위, 그리고 횡단보도 우측 통행률이 3위. 또 방향지시 등 점등률 3위 이렇게 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횡단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스쿨존에 버스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신호 준수율 등은 좀 하위권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유 대표님 전화 연결할 때 맨 처음에 그 홍도육교 쪽에 고장 차량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방송되고 나서 곧바로 또 견인 조치가 됐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또 이 교통방송을 그만큼 많이 듣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조치가 되고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고요.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네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전시가 지난 2006년도 중앙로 구간에다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러니까 이 택시나 이 버스만 다니는 구간을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실시하는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봤더니만 타 지역 같은 경우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요.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남도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김용찬,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의 서철모 씨가 각각 발령이 됐습니다. 천안 역사가 지금 이 10년 만에 다시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토부가 연구 용역에 발주에 들어가서요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안면도 개발이 지금 무산이 됐는데요. 충남 지역에도 대형 개발 사업이 줄줄이 좌초가 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제목도 오늘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에서는 지금 문재인 의원의 이 충청권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지금 들끓고 있는데, 문 의원이 어제 이 충청에 서운함을 드렸다면은 송구스럽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이 자치구 간의 건축직 업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허가나 민원 등의 많은 유성구 같은 경우 담당 사무관이 1명에 불과하고, 다른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2명, 서구는 3명이 각각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 의회가 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립예술단을 동행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이 시립예술단이 이 중국의 무슨 아파트 분양 행사에 가서 이 공연을 해준 것으로 지금 드러나서, 이 참 제목이 아주 좀 셉니다. 정신 나간 천안시 의회, 이런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동구 중동의 이 선화교에서 목척교까지 지금 일방통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을 해제해달라, 이런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충남도 졸업 예정자인 이혁준 씨가요, 장학금 1,200만 원을 대학에다가 기탁을 하고 졸업을 한다고 하네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오늘 또 이색 사진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이인국 계룡건설 명예회장이 어제 한밭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고요.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이 한남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대동리 주민들 단체 금연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담배 연기가 아예 없다. 제발 성공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 이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갖고 지금 계속 지역이 들끓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강창희 의장, 전국 의장이죠. 강창희 의원이 지역구인데 이 무산 때 좀 후폭풍이 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또 이 호남 쪽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는 내년 총선에서 이 반야당 정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의 청문회가 다음 달 9일,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주 출신이죠. 정진석 씨가 전 사무처장이죠. 정무특보단에 발탁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항이 되겠네요. 네. 내년부터 모든 신고 전화가 112, 119, 110 세 개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민원이 있을 경우는 110으로 하고요. 경찰 관련한 신고는 112, 그리고 응급하다 하면 119로 하면은 다 그 안에서 이제 다 통합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메르켈 독일 총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치 학살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들의 영원한 책임이다. 이 일본 사람들 기억 안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판에 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은 대단하다. 어제가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의 날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NC소프트가 경영권 분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주 대표하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지금 붙는데, 넥슨 측에서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양쪽이 지금 지분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요, 이런 조치를 내렸네요. 특정 대학 합격 자랑하는 현수막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학력 차별을 조장한다 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전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지금 이런 게 많죠.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